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이해를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예, 저는 포디입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까망사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프린스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린스님 공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예. 일주일 동안들 잘들 지내셨고, 저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오늘 싶었습니다. 비 온다고 그랬나?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지금 근데 양재동은.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는 조금 지금 그치긴 했는데. 그 비 오는 가을비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하는데 그걸 못 느끼네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가 방음이 된 지하라 크레용으로 창문을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크레용으로라도 여기 그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가을비야, 지금이? 가을비지? 지금 가을이지. 그럼 겨울이야. 겨울은 아니지. 계속 입장해 주시는데 저번에 입장들 많이 해주셔갖고 소풍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연수 잘 받으셨죠? 예. 그래서 가을비가 여긴 내리고 있는데 요즘 뭐 충청도 쪽인가? 그쪽에 가뭄이 너무 그러게 말이야. 심해갖고, 비도 좀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요즘 뉴스에 그것들이 뭐 헤드라인으로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정한 거를 갖고 나 근데 왜 이렇게 의자가 이거 불편하지? 움직이지 마. 부러져. 자꾸 움직이지 마. 아유, 의자가 너무 불안해. 불편해. 영 나 불안해. 이거 항상 앉는 건데 이렇게 하고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렇게. 뻐각뻐각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해. 그렇구나. 자, 뭐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 포디? 없어. 그 없어? 얘기하다가 나는 뭐 생각나면은 그때그때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 가봅시다. 스키다시? 어, 정확하게는 스키다시. 의자 공장 하시는 분 의자 협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프레스님 괜찮아요. 스키다시는 어, 치키다시가 정확한 말이다. 치키다시. 그래갖고 하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오늘 그 하기로 한 주제 중고 카메라하고 렌즈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디서 사야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면은 애들이한테는 뭐 뒤통수를 애들이 아니지. 여기서는 지금 공식적인 방송이니까 카메라 매장에 있는 사장님들이 뒤통수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정확히 보고 알고 있고 또 그랬다가는 거기가 좀 그래.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 내 성격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카메라, 중고 카메라, 뭐 새거 카메라 사실 새 카메라를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정품 인증도 돼 있고 또 잘못되면은 또 머리 아픈 것도 있고 막 그래갖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제 중고 렌즈들하고 카메라를 선택할 때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들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샵보다는 서로 개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옳은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네, 훅기 맺기가 짜증나서 새 것만 삽니다. 이게 사실 이제 훅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맺기라는 용어,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용어를 하다가 했는데 이게 훅기 맺기가 사실은 일본 말도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국적 불명의 말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쪽을 작업하시거나 이쪽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훅기라고 그러고 맺기라고 해요. 중고 카메라에서 훅기 맺기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꼭 나쁜 거냐? 뭐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훅기는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맺기는 클래식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장이고 또 하나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추천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훅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훅기 맺기를 매겨서 그걸 새 제품으로 파는 게 문제가 된 거지 그거 자체를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붙여주는 채팅방에 들어오는 글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음. 맞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복골복이라 그러나? 그 말이 용어가 맞나? 복골복? 몰라. 복골복은 뭐 모르겠어 나도 한문은. 하여간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매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 매장 당하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저희들도 언젠가 뭐 뜰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참 항상 고민스러운 것들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뽑기라고 함.
뽑기라고 이제 표현한다. 새 제품 예. 들어갔고 소풍 2는 누군가요? 소풍 2는 소풍님은 제가 알겠는데 소풍 2는 또 누군가요? 소풍님 친구인가 보지 뭐. 아시는 분이나. 그렇구나. 소풍이 소개하시면 나중에 뭐 소풍 3, 4 막 계속 소풍 좋은 말 같아. 그 좋은 단어 같아. 소풍이 항상 뽑기라고 어렸을 표현하면 때는 요즘은 예. 뽑기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뭐 자동차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야, 나 이거 오늘 줄무늬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이거 모아레 현상 생기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뭔세 모아레 얼룩 사진 디지털 쪽에서 이제 모아레 현상이 생기는 게 왜 이런 거지? 디지털 사진으로 얼룩말이나 이런 줄무늬 셔츠를 같은 걸 찍으면은 왜 이런 거 있지? 우리가 대림질 군대에서도 뭐 대림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를 대림질 하다 보면 이게 뱅뱅 돌거든. 지금 이게 모아레 현상 같은 거야. 지금 내 모니터에 우리 모니터에 저거 지금 이렇게 번져 보이죠. 이게 더 심해지면 모아레 현상인데 하여간 뭐 지금 또 오늘 나의 또 그 뭐 장점이자 단점이 또 딴 얘기로 나가고 있죠. 갑자기 모아레 현상을 유지는 셔츠. 그래서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도 3,000%로 조금 빠질래다가 순간적으로 이건 눈이 어지러우시댄다 레이첼 포터님. 다음부터는 이 스트라이프 무늬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벗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 근데 이 셔츠 이거 굉장히 좋은 여기를 셔츠 거거든. 잠바를 입어야 되나? 그래서 어쨌거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모아레 현상을 없애려면은 저기 제 카메라에다가 제가 또 한번 개조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안 입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3,000포가 건질 것이 많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하죠.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거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더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배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막 밥을 먹고 와서 그러나 이 배를 좀 빼는 그 순간까지 날씬한 몸매 10kg 더 뺄 때까지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먼저 중고 카메라하고 렌즈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서 사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개인 거래를 하느냐, 샵에서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샵에서 아주 뒤통수도 많이 치고 또 속이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매장에서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갖고 돈도 벌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뭐 벌어봐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 이미지 때문에 더 못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카메라샵이 어디가 많나? 충무로가 많아? 남대문이 많아? 충무로 쪽은 진원해 적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종로에도 꽤 쪽에 있지. 많았지. 종로가 종로 이제 3가 뭐 많고 시계골목 그랬는데. 안에. 근데 그쪽은 조금 그랬었고 많이 종로 없어졌어? 대로변 쪽에 있는 카메라들이 좀 믿을 수 있었고 그 카메라들이 충무로로 있었고 그다음에 종로하고 남대문에는 여전히 숭례문 지하상가 쪽에 카메라샵들이 있었고 대로변에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로에 있던 카메라샵들이 충무로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대문에 더 번창이 돼 있고 충무로에 있던 카메라샵들이 남대문으로 가면서 충무로도 이제 진은해가 됐다. 그렇다면 남대문하고 그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쪽에도 카메라샵들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샵들이 꼭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정답일 것 같아. 나는 용산 가서 카메라 안 사. 굉장히 돌려 말하지만 무서운 말이네 그거.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일단 그게 그 소리지. 용산 쪽 가서 카메라를 안 사고 그다음에 남대문에 있는 카메라샵이나 종로나 충무로에 있는 카메라샵들 1세대지 1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넘겨주거나 아들들이 하는 거 그게 이제 2세대 사람들인데 일단은 거기 사람들의 95%를 내가 알고 있어. 왜? 하도 빨빨거리고 다니고 다 내 단골이야. 그래서 그럼 용산의 단골이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겠네. 용산에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용산에 단골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똑같아. 들어오신 분들은 딱 그냥 그게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 거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 전에 렌즈를 요즘은 제가 이제 렌즈 카메라 다 팔고 지금은 뭐 쓰고 있는 거 한 세트 디지털 카메라 한두 대 이렇게 갖고 있어서 사진을 요즘 잘 안 찍으니까 사진 이런 거 생각하면 사진을 좀 안 찍으니까 안 쓰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개인 거래를 몇 번 해봤었어요. 근데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뭐 깨끗하다, 90 몇 프로다,
뭐 이렇게 하고 깨끗한 상태로 갖고 오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기야. 어. 후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속이고 팔라 그랬냐? 아니죠. 그 사람도 그런 걸 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갖고 자기가 쓰다가 팔 때 그걸 정확히 아는 악의는 사람이 없는 거지. 본인도 모르셨으니까. 그렇지. 악의는 그치. 없었던 거야. 근데 네. 이제 그게 사는 사람이 알면 되는데 그게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가. 그래서 모르는 오늘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거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굉장히 큰 팁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시는 분들은 영원히 계속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훅기하고 맥기라는 용어는 그냥 쓸게요. 이게 뭐 국적 불명의 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거냐는 좀 뒤에 설명을 하고, 일단 중고 카메라, 근데 나 신경 쓰이는데 저 음악 소리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지금 무슨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옆방에서 락하는 들리는데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들리는데 방해가 많이 이렇게 될 정도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 틀어놨다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음악이 들려도 베이스 소리 많이 들려요. 중요한 건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방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들리냐? 뭐 들리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보안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송보래니까요. 송보? 저번 주에 저는 포디, 이쪽은 송보. 저기 우리 별명을. 포디가 송보가 무슨 약자냐 누가 물어봐서 송병옥의 약자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딱 1분 만에 정한 건데 이거 말하면은 좀 그 송보 괜찮은데 이게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그 송뚱보의 약자예요. 송뚱보의 약자. 재밌잖아. 이거 나중에 정말 공중파 나가서 내가 하려고 그랬던 말이거든. 근데 네가 그냥 하여튼 음악은 뭐 대체적으로 저희 대화 소리에 이렇게 뭐 반응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참 또 한 번 다시 감사드릴 건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감사드릴 거는 저번 주 방송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렇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렌즈 살 때 요령 먼저 볼까요? 제가 여기 미놀타 옛날 수동 렌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렌즈를 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나요? 그냥 이렇게 사고 얼마예요? 금액은 얼마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이거 상태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금액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10만 원이고 어떤 거는 좀 그저 그런데 9만 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싼 거를 선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조금 깨끗한 거를 돈 만 원 주더라도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먼저 렌즈를 살 때는요 외관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요? 렌즈 앞에 기스라 그러면 안 돼. 스크래치 스크래치. 야 본토바람 한번 해봐. 그냥 상처. 한번 해봐 멋있게. 됐어. 그냥 여기서 영어를 쓰려고 그래. 여기 한국인데. 그래갖고 스크래치가 있는 상처가 뭐야? 상처가 아니지. 뭐 스크래치.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났나 안 났나를 생겼나 안 생겼나를 이렇게 불빛 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외관이 상태가 큰 상처들이 있나 없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스크래치들이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뒷면을 돌려봐요. 뒷면을 돌려보면 이 마운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마운트 부분이 깔끔한가 안 깔끔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 요즘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전자식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계식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니콘이나 펜타스 쪽은 이런 조리개 링을 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조리개 링을 건드리는 링이 조리개 링을 칠 수 있는 이 레바라고 하죠. 레바 특별히 가만있어 봐. 조리개링 내가 한번 가까이 카메라에서 잠깐만 저기를 해드릴까?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있는 렌즈가 있고 찍기 다시 네가 좀 해라. 그거 그렇지. 됐어요. 좋아. 이게 보통 니콘이나 펜탁스 이런 수동 렌즈들은 있어요. 이걸 건드려 본다가 아니라 그래 건드려 보고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허옇게 좀 까지죠. 그거 까지고 덧칠한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요 마운트 부분을 많이 쓰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철도 레일을 보면 기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위에 이렇게 줄이 쭉쭉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달았나 안 달았나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즈 안에 곰팡이가 쓸었나 안 쓸었나 또는 먼지가 많은가 안 많은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밝은 불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방송 넘어간다 이렇게 했고, 나는 못 비춰보더라도 비춰보는 척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밝은 형광등이나 밝은 불빛 밑에서 이렇게 앞뒤를 보면은 안에 먼지나 곰팡이들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닦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들은 맨 나중에 제가 좀 따로 받을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먼지가 있다, 미세먼지다, 그 굵은 먼지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렌즈를 닦으려고 열면은 그 렌즈들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우리 렌즈 안에는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가 조합을 이뤄 갖고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몇 군 몇 매냐, 5군 6매냐, 뭐 11군 16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성 매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여기 볼록 렌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때문에 작은 렌즈들도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먼지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곰팡이가 문제인데, 곰팡이가 있는 렌즈는 닦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고 렌즈를 선택할 때 이런 거죠. 샵이 만약에 정직해요. 그래서 이 렌즈는 한번 먼지나 뭐 곰팡이를 제거한 렌즈입니다. 안에 청소를 한 렌즈입니다. 이렇게 했고 말하는 샵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렇다면 저는 그런 렌즈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이 렌즈는 수리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안 사고 수리 안 한 렌즈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사도 쓰다가 보면은 안에 먼지가 많이 낄 수가 있고, 또 곰팡이가 관리를 못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청소를 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정도마다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한번 렌즈의 광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돌아가죠. 렌즈를 돌리면 앞뒤가 나왔다가 뒤로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헬리코이드 링이라는 게 있어요. 나사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거나, AF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느냐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걸 돌리다 보면은 나사선이 앞뒤로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 안에는 구리스가 발라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서. 그 구리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른다 그러죠. 그래서 마르게 되면은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 렌즈가 덜컥덜컥거리는 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출 때 미세 초점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기름칠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이고 닦자, 조이고 닦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씩은 여러 번 갖고 손주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렌즈나 카메라나. 그렇기 때문에 중고 샵에서 만약에 청소한 렌즈가 있다면은, 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은 그거를 그냥 사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하려도 요즘은 돈 꽤 달랄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3만원? 먼지 터는데, 나는 저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청소해야 돼? 이거는 그 청소해 주는 데가 어디야? AS 있어? 센터, 각 메이커의 AS 센터, 메이커의 에센 센터? 메이커의 AS 센터 가서 해도 되고, 그게 새 거 싫으신 샀을 분은- 때는 상관없는데 중고는 어디서 해? 중고도 AS 센터.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상관없어? 괜찮아? 음. 거기 가서 한 번씩 점검 받으시고, 필요하다, 거기에 기술자들이 있겠죠.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치고, 기름칠 거 치고, 조일 거 조여갖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오래 써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고 카메라하고 렌즈 선택하는 요령에서 관리하는 법까지 같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할 때는 뭐 특별히 관리할 건 없어요. 그냥 뚜껑 다 덮어갖고 습하지 않은 곳에, 그 다음에 태양이 직접 비치지 않는 곳에, 그런 데다가 잘 두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니콘은 안 해줘요? AS 안 해줘요. 그러면은 근데 PC통신님이 올해부터 병행 수입도 AS 해줘요. 안 해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데 가서 닦으셔도 되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를 이제 그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렌즈를 자기 카메라 바디에다가 끼는 거예요. 딱 끼인 상태에서 거리를 돌려보세요. 거리를 돌려봐갖고 무한대가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 무한대 보면 렌즈 표시에 나와요. 물고기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팔자 누운 거 같이 생겼지? 그렇지. 그 무한대 표시가 나오는데 그게 무한대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위치에 정확히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한대 초점이 그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들어오면은 렌즈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기 전에 그 행위를 하긴 좀 그런데 광축이 휘었냐 안 휘었냐를 기계 없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집에다가 집 평평한 수평을 이루는 벽면에다가 신문지 있죠. 신문지를 팽팽하게 붙인 다음에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광축이 나간 렌즈들은 초점을 맞춘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 면이 초점이 안 맞을 거예요. 같은 평행선상에 있는데도 글자들이. 그걸 갖고 우리가 광축이 나갔냐 안 나갔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네. 중요한 거. 왜냐면 그 컬러메이드로 맨날 어떻게 누가 검사를 하겠어, 일반 분들이. 그지? 뭐 그런 없지? 뭐 아니 그 그게 있다 가질 수도 하더라도 없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 뭐 그렇지. 일반인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렇게 해보면은 내 초점이 정확한지 아니면 광축이 나갔는지 이거 중요한 안 거니까 나갔는지. 송보 한 번만 다시 말해주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괜찮아. 이건 가치가 있는 정보야. 괜찮아? 중요한 거야. 해? 일반인들이 이거 광축 체크 어떻게 하시겠어, 그거. 이거는 이제 내 카메라하고 렌즈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하고 광축이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에 신문지들 다 있잖아요. 신문지에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상력 차트의 개념을 해주는 건데, 방에다가 신문지를 벽에다가 평평하게 붙인다. 첫 번째. 두 번째, 삼각대를 세운다. 세운다. 왜냐하면 내가 털릴 수도 있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삼각대를 세운다. 삼각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신문지를 화면 프레임 안에 꽉 차게 프레이밍을 한다. 파인더 안에 꽉 차게 프레이밍을 한다. 신문지 잘 그렇지. 맞게 그 최대로. 다음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 가운데 뭐 맞추겠지. 가운데? 이거 가운데 맞춘 거 아니야? 초점? 잘. 그래. 초점을 잘 맞춘다. 잘 맞추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찍는다. 근데 저 조리개는 어때? 개방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개방부터 최단조리개부터 최장조리개까지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내 렌즈의 성능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개방조리개에서는 중심부의 초점은 정확히 맞아 왔는데 주변부는 해상력 저하 현상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들 비네팅 그러는데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생긴다. 그거는 비네팅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용어 정리할 때 또 해드리겠지만 그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그래갖고 조리개를 한 스톱씩 반 스톱씩까지 하면 귀찮으니까 한 스톱. 뭐 50mm 1.4 렌즈 다음 1.4, 2, 2.8, 4, 5.6, 8 해갖고 16까지 쭉 찍어본다. 또는 22까지 있는 렌즈도 있으니까 쭉 찍어보면은 그 신문지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옛날 필름 시대 때는 프린트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모니터에다 바로 띄워볼 수가 있잖아. 그렇지. 띄워보면은 1.4에서 중심은 좋은데 주변이 나간다. 중심은 좋은데 주변이 나갔다고 해서 그건 광축 이슈는 아니지. 그지? 그거는 이제 렌즈의 고유 그렇지, 성능이고 그렇지. 지금 중요한 광축에 대한 송보가 말해준 이슈는 일단 말을 했으니까 좀 하고 오케이. 이 2.8 했더니 한 4까지 조였더니 주변부까지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럼 그 렌즈는 거기서부터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광축이 흰 건 어떻게 하느냐? 주변부하고 상관없이 어느 한쪽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오른쪽은 초점이 맞았는데 왼쪽은 안 맞더라. 오른쪽 코너까지 맞는데 왼쪽 코너는 뭐 아예 안 맞는 거야. 이게 오른쪽이 광축이 왼쪽이 휘었다. 반대로 보니까 그렇게 광축이 휘었다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프린스님이 비네팅과 주변원처럼 송보의 포토이런 카페에 강의가 예. 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동영상 많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열심히 읽었어. 그래갖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광축은 확인이 된다. 그렇게 했고 이상하다 내 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포디? 그 다음엔 고쳐야지 뭘 어떻게. 그렇지 고쳐야지. 어디로 가? AS센터로 가서 그때 이제 정밀 계측 장비로 보고 휘었으면 고친다. 그럼 광축은 언제 휘냐?
여러분 그러게. 언제 해요? 언제 휘나? 광채- 렌즈 광채 떨어뜨리면 언제 휘나? 렌즈가 떨어졌을 때 휠 확률이 가장 크고 음. 그다음에 오래 쓰다 보면은 휠 확률도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문제야. 캐논 같은 경우 옛날에 2470인가 그거는 이게 하지 말자. 나중에 또 우리 캐논 광고 붙는데 또 했는데 이거 좀 광고 안 붙여주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얘기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은 팩트긴 한데 어. 그거는 뭐 요즘은 이제 잘 안 쓰는 렌즈니까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미나님이 충격을 받으면 휜다. 뭐 마찬가지예요. 충격 받아도 휘고. 근데 어떤 메이커의 C 메이커의 어떤 렌즈는 충격과 상관없이 많이 휘었어요. 그거를 이제 열어보면 안에 조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허술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개선했겠죠. 예,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고. 알 건 알고 가요. 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한번 이런 코너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문제시되고 이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는 문제. 그때는 이제 모든 거 버릴 거, 잃을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겁날 거 없어. 우리 잃을 거 없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자 있어. 하는 그런 뭐 그쪽에서 뭐 거지. 고발하고 고소해주면 더 좋아. 어. 난 그러면 언론 부를 거야. 내 후배하고 그 선배들. 언론 불러서 나 언론 타면 우린 더 아니, 좋아. 우리 사실을 얘기해야 그럼. 되잖아. 사실을. 우리 잃어봐야 뭘 얼마나 잃겠어. 잃을 거 없어. 우리 이 방송. 그리고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렌즈가 이 앞쪽 렌즈 기스 스크래치 난 거하고 앞담아. 뒤쪽 렌즈 스크래치 난 거하고 앞은 좀 상관이 없다고 그랬나? 내가 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그다음에 뭐 렌즈를 살 때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D가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렌즈를 이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앞 렌즈에 스크래치가 있더라. 그 렌즈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뒷 렌즈에도 스크래치 있는 렌즈들이 있더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은 안 좋지. 뭐 스크래치는. 그런데 깨끗한 중고 렌즈가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앞 들은 렌즈에 것 같아. 스크래치가 나서 그게 한 40만 원으로 떨어졌어. 60%가. 그러면 4D는 너는 어떻게 할래? 몰라, 내 기억이 맞다면 먼저 틀렸으면 오늘 송부한테 또 야단 맞겠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네. 너가 대화를 못 하니까 나랑 지금 보니까 렌즈가 두 개가 있는데 50mm가 하나는 같은 중고예요. 그러니까 50mm가 중고인데 아니고 어떤 렌즈가 어떤 하나는 렌즈인데 100만 원이야. 하나는 100만 원이야 깨끗해. 근데 하나는 앞 음. 렌즈에 좀 스크래치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40만 그렇죠.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반값이야. 50만 원이라 50만 원이라 50% 이거지. 떨어졌어. 그럼 나는 50을 살 거냐? 그러니까 너는 근데 100만 원 주고 깨끗한 거 살 거냐? 내 지식이 맞다면 나는 앞 렌즈 스크래치 난 거 50에 사거든. 내가 맞나 몰라. 앞 렌즈는 이 사진 촬영하는데 큰 그 기술적인 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몰라 또 눈빛을 정확히 맞아? 알고 맞춰서 다행이네. 또 틀리면은 또 뭐라고 여러분들 사진을 이제 배운 거냐 어떻게 된 거야? 샵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 좀 불량 렌즈는 아니고 좀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렌즈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건 상품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깨끗한 중고 렌즈하고 새 제품이 아니고 많이 나. 중고 렌즈. 렌즈에 기스하면 한 줄 쭉 가봐. 그게 뭐 그건 상품 가치가 반값이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4D가 말한 대로 한 반값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반값. 그렇다면 그 렌즈는 싸기 때문에 사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앞 렌즈에 스크래치가 난 거는 우리가 사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거는 사도 된다. 뒷렌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주로 쓰는 뒷담화. 이거 담화란 말을 쓰면 안 되나? 그래, 뒷담화. 편한 말 쓰자고. 우리끼리는 알잖아. 근데 우리 이 공중파야. 내가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아이씨, 아프리카 공중파 아니야 이거. 아니. 야, 우리가 그런 자유도 없이 무슨 저기를 해 이거를. 이거 무슨 뒷담화. 뒷담화. 그건 뒷담화고. 그래, 담아. 담아. 여러분 당구 치자. 담아. 우리 담아 치러 가자 그러잖아. 담아 치러 가. 담아. 아이, 구슬치기 하나 담아 친다. 그 담아. 우리 고등학교 때 당구 치다가 정말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많이 두들겨도 맞았어. 그래갖고 하여간 뒷렌즈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4D.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맞다면 이제 뒤는 큰일 나는 거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뒷렌즈 스크래치는 안 좋은 거지. 그래? 아니야? 뭐 영어는 되고 일본어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스크래치는 되고. 영어는 왜 안 되느냐? 맞아. 그러니까 막 써 그냥. 우리끼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하여간 뒷렌즈에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뭐 영어는 되고 이런 데는 뒷렌즈에 기스가 났어. 뒷담화에 났어. 뒷담화에 뒷담화에 기스가 기스가 났어. 그게 사실은 편해. 그죠? 그게 편한데 이거 보시 아프리카도 마이크 갖다 놓고 방송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했는데 이제 잊어야 돼. 도저히 신경 쓰여서 말이 안 돼. 그래. 그냥 우리끼리 하는 대로 그냥 해야 돼. 세종대왕님께 혼날 거고 똑같은데. 그래.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해드릴게. 뒷담화에 기스가 났어. 응? 기스가 났는데 이거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고민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기스가 실기스처럼 몇 개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 사진 찍을 때. 실기스? 근데 뒷담화에 타였어? 기스 정도가 아니라 뒷 렌즈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났다. 많이 났어. 보일 정도, 눈에 띌 정도인데 굉장히 많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진에서 연초점화 현상을 일으켜요. 연초점화 현상이 뭐야?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흑그머리 하다 이거지. 너 지금 나한테 개인 교습 받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야 이게. 너 나한테 한마디로 흑그머리 하다 이거지. 연초점. 부드럽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부드럽게. 그거는 이제 깔끔하지 않고 상이. 샤프니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초점화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게 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연초점 렌즈 아시죠? 캐논 쓰시는 분들은 135mm 2.8 SF 렌즈가 있죠. 그게 이제 갱꼬라 이런 쪽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 렌즈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일화. 일화가 뭐야? 있었던 이야기. 편하게 가자.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 한 70 정도 됐으니까 지금 돌아가셨겠다. 20년 됐으니까. 예전에 그 예지동이라 그러죠. 종로 시계골목 그 뒤쪽에 아주 허름한 데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술이야. 이 뒷담화에 기스가 난 거를 사람 상품 가치가 없잖아. 이걸 연마를 해. 연마를 해갖고 기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 스크래치 자체를. 그러니까 갈아버리는 소리야. 갈아버려. 그럼 코팅을 어떻게? 코팅도 입혀. 코팅 입히는 건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원리만 알면 익히는데 부천 쪽에 가면 코팅 입히는 공장들이 많아요. 안경 코팅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오늘따라 베이스 저 장난 아니네. 괜찮아. 야, 우리 좋잖아. 음악 듣고 한다고 항상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까진 좋아. 거기까진 예술이야,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만큼을 깎아냈으니까 백포커스가 어떻게 된 거야? 백포커스가 거리에 문제가 생겼겠지. 백포커스가 깎이니까 앞쪽으로 이동. 여러분들 백포커스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렌즈 보면은 이 맨 뒷면, 이 유리면부터 필름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백포커스라 그래요. 이게 설계대로 안 돼 있으면은 초점이 안 맞아. 연초점화가 되는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 자체가 안 맞아. 그냥 아예 흐리구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열어갖고 그 백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거기까지는 못해. 그래서 샵에서는 깨끗한 렌즈로 팔아. 근데 찍으면은 사진이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까지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뒷담화에 기스를 실기스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뒷담화는 조금만 저기 해도 아주 문제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네. 대신에 뒷렌즈에 스크래치가 있는 렌즈들은 좀 더 싸게 달라고 해도 업체에서는 준다. 당연히 주겠지 그거. 그렇게 해갖고 사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들이 자꾸 돌아갔는데 이거 귀가 멍멍해. 쟤네 베이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여기가요? 이게 방음인데 여기 어딘지 우리 말해도 되지? 하지마, 나 귀찮아. 나중에 사람들 찾아오면 안 돼. 나 공부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자. 그래. 나 사생활이다 여기. 여기 오면 나만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렌즈를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앞뒤 렌즈를 확인을 한다. 스크래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으로 큰 상처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한다. 세 번째, 조리개 링을 돌려보면서,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조리개 링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조리개 날개라 그러는데 이 안에 조리개 날개에 기름때가 묻어나오는지 안 묻어나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리개 날개를 오래 쓰다 보면 이 안에 기름때들이 쪄들어 그게 묻어 나오는데 그걸 닦아내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느냐? 조리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돌리면서 가만히 보면 그 기름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물기 같은 뭐 껴 있는 게 보이겠네. 그럼 기름이지 기름. 그런 렌즈들은 수리를 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바디에 장착해 갖고 AF든 MF 렌즈든 내 카메라에서 무한대 거리를 딱 측정을 했을 해갖고 때 무한대에서 정확히 맞는지 안 포커스가 맞는지를 맞는다. 확인한다. 무한대에서 초점이 정확히 들어오면 그 렌즈의 성능은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신문지에 놓고 한번 해본다.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살 때 집에 가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세요 라고 약속을 하면 보통 샵에서는 그렇게 하시지요 사장님 그렇게 나온다. 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서비스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니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상 있는 물건을 사갔는데 그걸 안 바꿔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버리면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기겠지. 떨어뜨려서 그렇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 난 안 그랬는데 여기서 이랬다. 그럼 요즘 세상에 매장 나가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음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저쪽 방 가서 야 연주 좀 계속 멋있는 음악으로 좀 더 해라 그래. 알았어. 오늘 너무 커. 그렇게 갖고 렌즈는 점검을 하면 돼요. 두 번째 바디. 자, 이거 요번에 4D가 산 6D입니다. 6D.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EOS 6D. 외관은? 이거 EOS 6D지? EOS 6D. 그립까지 샀어. 멋지게 샀어. 작고 괜찮아. 이 바디를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큰 스크래치가 있느냐 없느냐, 충격받은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요. 두 번째, 바디 마운트가 있죠. 바디 마운트. 이 부분도 많이 쓴 카메라는 어떻게 돼? 렌즈 뒷마운트 거치로? 아까처럼 똑같이 있고 뭐 좀 그렇지, 줄이 그렇지. 보이겠지.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연마된 흔적이 보여. 그거는 많이 쓴 거야. 그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야, 이 작동을 건빵 시켜본다. 어디서 샀냐? 이거 맛있다. 누가 한 박스 보내줬어. 너 모르냐? 우리 카페 회원들이 나한테 커피 이런 거, 나 커피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이거 군대 꼭 납품하는 것처럼 생겼어. 뭐야, 이거 보리건빵 그거 저기 어떤 분이 그때 잠깐만. 한 박스가 아니라 엄청 많이 보내줬어. 금풍제가가 어디 뭐 아이 하는 거야? 하지 마. 이씨 광고하지 마. 걔네 우리한테 광고도 주지도 않아. 하지 마. 나 얘기 좀 하자. 야, 나 얘기 좀 하자. 너는 지금 네 말대로 찍기다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메인이야. 이거 얘기해야 돼. 시간 봐봐. 벌써 37분이야. 말 빨라. 나 그리고 후기 몇 개도 얘기해야 돼. 알았어, 빨리빨리 해. 맛있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나 잊어버렸어. 나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 이거 할 때 링 일단 그거 한다 그랬지.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예외인데요. 예전에 기계식 쓰시던 카메라는 배터리가 없이도 셔터가 작동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셔터 스피드를 1부터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최고 셔터 스피드까지 한 스톱씩 끊어서 잘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근데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들은 그런 에러들은 거의 없어. 왜? 전자식이기 때문에. 전자 제어식 셔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파인더 안을 들여봐갖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 말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너 새 건데 또 손으로 했다가 지문 붙이면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 뭐 미러를 들어올려. 좀 조금이라도 좀 아니 앞으로 방향만. 미러를 미러를 들어올려서 그러면 미러가 떨어질 때 이거를 충격 완화를 해주는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교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셔터 이 안에 뭉치를 빼내 갖고 하는 건 돈이 엄청 드는 거죠. 미러가 깨져 갖고 새거 거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뭉치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쓴 카메라들은 미러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상처가 나겠지. 그렇지. 까지겠지. 그게 유독 심하게 카메라는 깨끗한데 그 안이 유독 까매. 유독 까만 게 아니라 까만 거에서 이제 까지니까 좀 하얘. 많이 쓴 흔적이 있어. 그거는 카메라를 깨끗하게 해놨다는 증거야. 오케이? 거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후기 맺기에 대한 개념을 못 집어넣구만. 놓친 거네. 할 수가 없어. 겉에는 잘 뭔가 포장을 해놨는데 그렇지. 그 미러 그쪽에 안쪽에 그것까지는 놓칠 수가 있겠구만.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몇 컷 찍었냐는 뭐 A센터나 파는 사람들이 바로 알려주잖아. 그래서 속일 수는 없어. 그래갖고 카메라 자체는 또 이렇게 큰 충격을 가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카메라 관리법을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렌즈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렇죠. 기자들은 많이 할 거야.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도 렌즈 개개인에 따라서 야, 이게 좋다. 너랑 나랑 대화하듯이 하는 게 사람들한테 즐겁게 될 거 있다. 너 오늘 개인 교습 받는다고 생각해. 알았어. 수강생이 이렇게 저 너 교만한 태도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냐? 내내 그래야 되는 거야? 어차피 돈도 안 내는데 뭐. 너 나한테 개인 교습 받는다고 돈 많이 내? 빨리 해봐. 그래갖고 이 마운트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왜? 오래 쓰다 보면 이 마운트가 닳거나 휘어. 대화하는 거 좋은데 프린스님이 앞에 좀 보래. 앞에 봐. 오케이. 알았어. 앞에 보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휘어요. 음. 휘어.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 개척 장비 아주 간단하게 있어. 눌러보면은 수평이 맞았나 안 맞았나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점검해보고 휘거나 마운트가 많이 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간단한 거야. 갈아. 돈 얼마 안 해. 그럼 갈아갖고 하면은 또 새거처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메라를 점검할 때 이 밀러는 맥주 회사 이름이고, 미러가 때렸다 뺐다 하니까 엄청나게 때릴 거 아니야. 그치 막. 그렇지. 그럼 이 각도가 정확히 그것도 틀어진다. 안 나중에. 맞을 수가 있어.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틀어지면 초점에 문제가 생겨.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45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도 점검 사항이야. 카메라도 렌즈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은 점검해갖고 써야 돼. 결국 자동차하고 비슷하구만. 자동차보다 나 얘가, 옛날에 있지 이런 아줌마 봤다. 카센터에 갔는데 이제 차가 퍼져갖고 온 거야. 어떻게 끌고는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 카센터에 그 수리하시는 그 기사님이 사모님 이거 엔진 오일 언제 갈으셨어요? 물어보는데 그 아줌마 대답이 참 명품이었어. 갈아야 돼요, 그래? 아니 차가 보니까 한 45,000km 정도 된 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그런데 그 아줌마가 글쎄요 저는 2차 사고 앞에 후드 열은 적이 없어요. 본네트. 영어는 후드지. 그 열은 본넷. 그 뭔 소리야. 차 사고 한 번도 뭘 안 했다는 거지. 참 뭐 특이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카메라도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되는 거야. 점검하고 손 보고 이건 자동차보다 더 정밀 기계야. 이 부속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점검을 하고 쓰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후끼 맺기라는 용어들을 나왔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용어 자체는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후끼야. 가 후끼 맺기. 그래. 뭐 우리가 언어를 만들 수도 없잖아. 뭐 다말한 말도 쓰는데 뭐. 그럼 후끼 맺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일본어도 아니야. 후끼 맺기는 이런 말 없어 일본에. 후키라는 말은 있어. 후키. 하여간에 뭐. 하여간 후끼 맺기 잘 몰라도 우리 서로 그런 공유 있잖아. 뇌가 이렇게 같이 작동. 뭔가 칠했다. 뭔가 덮어 씌웠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카메라하고 렌즈에 후끼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뿌리는 거예요. 칠을. 새거 같이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후끼는 그냥 칠을 뿌려. 굽질 않아. 열 처리를 안 해.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 좀 쓰다 보면은. 다시 원래 벗겨지겠지. 더 지저분해. 그 다음에 후끼 맥인 렌즈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우리 4D 1740 샀어. 1740 이 렌즈 좋은 렌즈야. 1740 이거 밝기 몇 짜리야? F4가 2.8보다 난 더 좋아해. 싸고 성능이 좋은 렌즈야 이거. 잘 샀어. 이거 제가 촬영해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뭐 장비는 일체 송보가 사려는 것만 사지. 몰라요 나. 내가 사준 거 뻔은 나잖아. 난 네가 산 거 중에 얘기하는. 아니야. 난 여기 물어보고 보면 사니까. 캐논 뭐 이렇게 하얀 글자들이 하얀색으로 돼 있지 글자들이. 이게 후끼를 매갖고 좀 지나면 노랗게 떠. 약간 누렇게 떠. 누렁이 멍멍이 누렁이 그처럼 누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약간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그런 식으로 약간 누렇게 떠. 그다음에 프린스님 좋은 정보 주셨다. 후키는 영어의 일본 발음이래. 아 그래? 잠깐만. 그래서 호키. 그래서 HOKY 네. 죄송해요. 원래 이래서 좋다니까. 아주 이게 죄송해요. 지식이 많으신 분이. 제가 영어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좋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우리 한국에서 한국화된 말을 쓰자는 거지. 후키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키된 제품을 사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후키는 금방 벗겨져요. 그 다음에 맥기는 뭐냐면 맥기는 아까 같이 후키를 뿌렸죠. 그걸 뿌린 거를 전기 가마에서 구워내. 열 처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냥보다는 좀 덜 벗겨지겠네. 안 벗겨져 그건. 안 벗겨져?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살 때 그 카메라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까지거나 오래 쓰거나 해서 벗겨지지 뭐 이렇게 손으로 막 문지르거나 그런다고 그게 후쑥쑥 벗겨지진 않잖아. 맥기는 된 거는 사도 돼. 근데 맥기는 이 업자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너무 비싸. 예전에 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에 F3들을 맥기를 많이 했지. 그 당시에 그게 한 20만 원 들었어. 맥기 하는데. 그렇구만. 그러려면 뭐 얼마를 더 받아.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맥기는 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바디나 플라스틱 렌즈는 하고 싶어도 못해. 녹아내리지.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후끼를 하는데 나는 근데 이제 이게 후끼한 제품이 나쁘냐 좋느냐 맥기한 제품이 나쁘냐 좋느냐를 논하기 필요는 없는 거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파는 업자라니까 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쓰자고. 우리 언어 편하게 쓰자 그랬잖아. 우리가 파는 업자들이 한다 그래서 뭐 그 단어를 그렇게 쓰자는 거지. 그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편한 언어로 씁시다. 업자? 뭐 파는 사장님이 또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 하여간에 그러면 파는 샵이 좋다. 파는 샵. 파는 샵이나 대리점에서 중고 파는 사람들이 이거는 후끼를 매긴 제품입니다. 후끼는 돈만 내 뿌려 이거. 5,000원이면. 말만 잘하면은 그냥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요즘 모르겠다. 한 3만 원 들 수도 있겠다. 돈이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랐잖아. 내가 알고 있었던 데는 한 돈만 원 뿌리거나 나는 그냥 가면 해주기도 했어.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 말이 되는 거야? 옛날에 렌즈에 칙 하는 게 5,000원인데 요즘은 같은 칙인데 3만 원이야? 그 행동이?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냐 다른 거. 왜냐면 이걸 봐봐라. 이걸 뿌리려면 이거를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 안 까진 부분들이나 이런 걸 고무링을 다 벗겨야 돼. 벗기고 또 맥기라는 거 비싼 거 왜 비싸냐면 그걸 다 분해를 해야 돼. 카메라 사실 통으로 넣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일이네. 이거를 통으로 넣으면 어떻게 이 안에 전자회로들 다 녹아내려. 그래서 인건비가 후기도 테이프 같은 것도 붙여. 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몇만 원인지 정확하지는 않아. 괜히 5,000원 했는데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구라를 친 거야. 이거 구라란 말도 쓰네 우리가. 우리 일상 대화인데 뭐 하여간 구라를 친 거야. 뭐 거짓말을 한 거야. 조금 큰 구라는 개구라 이제 그러더라고. 개구라? 개구라래. 뭐 좀 발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하여간에 그래갖고 그 후기를 나 또 잊어버렸어. 어디까지 얘기했어 나? 후기는 그래 칠하는 거다. 몇 개. 뭐 얘기하다 까먹어 자꾸.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래. 아니 여기 삼천포에서 얻을 게 많다 그래요. 어떤 분이 삼천포로 얻을 게 어떤 뭘 얻으셨는지 모르는데 삼천포. 참. 야, 내가 이 핀셋을 계속 들고 있네. 내가 이 핀셋 정말 오래 쓴 핀셋이야 이거. 한 7년 정도 쓴 것 같아. 사람들이 핀셋 사러 가면 약국 가서 500원짜리 사더라고. 이거 14,000원짜리 핀셋이야. 그래서 한국말 좋은 거 나왔다. 까망사진님. 7과 열처리. 7은 후키, 열처리는 맥기. 7과 열처리 했네요. 좋은 한국말 나왔습니다. 나는 뭐 열처리하고 그다음에 하나. 근데 우리는 7과 열처리라는 말을 써도 갑자기 남대문 가서 이거 열처리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 맥기 먹였어요? 이러면 딱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냥 후키 맥기로 영원히 쓸 거야. 왜냐면 간단해. 이 세상에 이미 그렇게 사진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다 돼가지고. 그렇고 자꾸 그런 말 하면은 그 사람들 짜증내. 단순하거든 우리는. 그냥 후키 맥기 써. 그리고 그냥
앞담화 쓰잖아. 난 그 말이 편하더라. 입에 붙어갖고 뒷담화 앞담화. 아, 좋아. 업자 좋잖아 이런 없죠. 거. 그래.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 너 까먹었지? 까먹었어. 너는 너무 나를 잘 알아. 내 눈에 까먹었어 이렇게 써있나? 하여간 그래갖고 후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업자들이 이걸 후기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싸게 팔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후기를 매겼습니다. 싸게 팔 업자의 양심하는 사람들은 후기미를 안 매기죠. 그냥 팔지. 차라리. 그러네. 그거는 보통 후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새거 거치로 깨끗하게 해갖고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새거 같으면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살 때. 근데 이런 건 없나? 후기를 매겨놓고 이 사람이 갑자기 회개했어. 회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 찔리는 거야. 자복했다고 할까? 자복?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어. 찔렸어. 어제까지는 이걸 비싸게 팔아야지 그래 슉 칠했는데 다음날 이게 양심에 찔리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 사실 후기 매겼습니다. 그러면 나의 대답은 뭐냐? 후기 매겼어? 넣어놨어. 그건 싸게 줘도 왜냐하면 후기는 금방 까지기 때문에 훨씬 지저분해. 그럼 내가 뭐 어떤 사람이 그걸 날 선물로 해줬어. 그럼 굉장히 착한 사람은 후기를 매겨놓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걸 다시 원상복귀로 베껴서 파는 사람은 없나?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또라이가? 누가 나한테 그 후기 매긴 걸 줬어. 좀 쓰다 보니까 벗겨지기 시작해. 그 일반 사람들은 에이 그러냐고 쓰잖아. 난 안 그래. 난 다 벗겨. 도대체 어디까지 매긴 건가? 나는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알아. 다 벗겨갖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써. 후기를 연륜으로 바꾸는구만. 연륜이지. 후기를 연륜으로 바꾸는 그럼. 거야. 야, 생각난 김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거 한 적이 있었어. F3 대가리 밀어버리고 저기 선배님들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우리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뭐 라이카, 니콘 F2 뭐 이런 거 그 기종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새 거가 아니라 그분들 사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샥샥 벗겨져 가지고 금색 혹은 은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걸 사가지고 빼빠로 사가지고 펑펑 문질르지. 알고 앉아 있어. 야, 근데 진짜. 그거 금방 티나. 내가 F3를 7대인가 뽀개 먹었는데 뽀개 먹었는데 그 F3는 쓰면 쓸수록 정말 멋있어. 그래서 니콘의 F3를 별명이 있어. 니콘 브랜드를 내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정말 오래 쓴 니콘. 그러니까 낡아 보이는 니콘은 보석보다 아름답다 그래. 난 그런 카메라가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새 거를 번들번들 거리는 거를 계속 오래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까지거든.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쓰는 사람은 난 그 사람 뇌를 열어보고 싶어.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 멋을 모르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는 카메라백 알지? 동키라고. DOMK 동키. 동키 니네도 우리 광고 줄 준비해. 지금 듣고 있으면. 내가 니네 동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와. 이건 니네 광고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송거는요. 동키 가방. 저한테도 맨날 그거 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전에 88년도에 샀던 게 있어. 그때는 수입할 때가 아니거든. 야야 이거 안 돼. 지금 7분 남았어. 그래서 뭐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러면 맥기에 대해서는 맥기는 구웠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맥기를 많이 해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왜냐하면 클래식 카메라가 들어간 거. 예전에 F1, 니콘이 요즘 니콘 F가 클래식 카메라로 들어갔거든. 그거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녹두나고 막 지저분할 거 아니야. 그걸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맥기를 해. 그래갖고 오래도록 보관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나는 찬성해. 왜냐하면은 오래도록 보관하는데 녹 쓸면 그거 다 들어갈 거야 일이. 그러니까 차도 오래 녹 쓰면은 닦아내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잖아. 그리고 열 처리를 하잖아. 그것은 구워서 해. 그건 오래가 안 벗겨져. 그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카메라 살 때 나오는 칠들은 안 벗겨져. 강제로 막 이렇게 깎아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칠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싸고 일단 손재주가 좋아서 예술이야. 이게 나오는 게 예술이야. 정말 잘해. 그래서 맥기는 해도 된다. 나는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고 결론을 내리자면 후기 맥기를 한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의 가격을 더 받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로 보이기 위해서 후기를 매긴다? 그건 양심 불량이야. 그 다음에 홍보 너는 그러면 후기 매긴 제품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난 안 사. 후기는.
몇 끼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난 그것도 안 사.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실생활로 쓸 거잖아요. 카메라나 렌즈를. 그렇다면 겉이 지저분하고 좀 까지고 이런 거는 멋스러움으로 돌리시면 돼요. 멋스러움으로.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이 그냥 쓰시면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후기 몇 끼는 어떤 식으로 까지 여러분들은 봐도 몰라. 몇 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후기도 여러분들 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는 대체적으로 광인들이 죽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캐논, 너 캐논 쓰지? 캐논은 이렇게 보면 오돌도돌하게 보이잖아. 이건 후기를 매기면 이 모양이 안 나와. 근데 이게 이제 선수들은 또 이 모양까지 만들어서 뿌려. 가장 간단한 거는 자꾸 프린스님이 이거 아까부터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 이거 휘발유통이 휘발유통 등유, 가스 저기 라이터 등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는 내가 렌즈를 닦을 때 쓰는 알코올 8:2 또는 7:3으로 에틸하고 메틸 섞어 놓은 거. 이건 뭐야? 이거는 그야말로 라이터 기름인데 난 여기다 등유를 넣어놨어. 그래서 이 등유나 휘발유 있죠? 휘발유 라이터 기름 휘발유는 아니다. 그래 불 붙이는 휘발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등유일 거야 아마. 그게 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얀색 종이 있지? 하얀색 천에다가 묻혀갖고 후기는 하얀색 종에다가 묻혀갖고 그냥 쓱쓱 이렇게 문질러. 문질러 보면은 나와? 묻어나. 그건 100%야. 야 이거 지금 이젠 옆방에서 노래까지 하는 이게 다 들리나 보네. 아니 근데 음악 들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음악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그다음에 목소리만 들리면 말 나온 김에 해볼까?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참. 야 우리 저기 렌즈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해요? 후키 몇 개 중고했으니까 다음 편에 우리 이거 해볼까? 카메라 렌즈 청소하는 요령? 청소하는 요령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말까 이거? 너무 짧게 끝날래나? 뭐 봐서 하자고. 근데 그 렌즈 청소를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될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분들이 그걸 열 수 있을까? 지금 간단하게 하나.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자. 잠깐만. 어딨어? 저 오늘 50ml 뽀개 먹었음. 깜쿠비님. 50mm가 깨지지 않았다면은 왜 뽀개 간단하게 드셨어요? 합시다. 왜 뽀개 드셨어요? 야 몇 분 남았냐? 3분.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 하다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무에 세무. 다음 편 예고하자. 다음 편에는 렌즈나 그 카메라를 뭐로 닦을 거냐. 일단 정답은 세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천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탐론이라고 적혀있는데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메라 사면 주는 게 있어. 결론을 먼저 만들면 이거는 누가 날 주잖아? 이건 어디다 놔? 너 이걸로 렌즈 닦냐? 안 닦어 나 그걸로. 나는 이걸 주면은 감사합니다 렌즈 잘 닦겠습니다로 가져와서 네가 이거 쌤으로 닦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미리 예고하는데 그걸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이걸 주면 난 어디다 쓰느냐? 세차할 때 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경 닦는 거 갖고 렌즈 닦으면 큰일 나진 않지만은 잘 닦이지도 않을 뿐더러 미세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티슈 또는 무엇으로 닦을 것인가 이런 것들 갖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놀아볼 수 있죠. 그러면 주제를 한번 거창하게 우리 한번 정해야 되잖아. 뭘 정해? 주제. 다음 시간에? 렌즈와 카메라의 관리 요령, 그 다음에 청소하는 요령,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뭐 하나 더 할까? 그거를 닦아낼 수 있는 소재, 준비물 이런 거 갖고 한번 렌즈 청소하고 바디 청소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건 세무고 얜 뭐야? 그거는 그것까지 재질이야?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나 뭐 내 보따리 다 풀리잖아 그건 얘기해줘야지. 이걸 다음 시간에 하자. 해야 돼. 이거 지금 시간 오래 걸려. 그래서 렌즈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린다, 아니면 반대로 한다, 안에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이 뭐야? 이거 무슨 행주도 아니고. 자, 59분 질문은 특별한 게 없지. 깡꾸비님 저 오늘 50ml 뽀개 먹었음. 일단은 버리지 마시고 뽀개신 그 상태대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은 조립을 해드리겠습니다. 렌즈 열어보는 사람 꼭 나오면 뭐 떨어뜨렸어요. 그렇고 안경 덮개로 닦지 마세요. 닦지 마세요. 전 지금 안경으로 닦았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유익하셨어요? 오늘 또 자꾸 내가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느라고 좀 정말 할 얘기들은 빠르게 해버려 갖고 좀 그러네요. 아, 마지막 질문이 올라오는데 하나 받자. 스크래치와 렌즈 코팅은 렌즈 코팅이 뭐 실질적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는 벗겨질 수 있을 텐데요. 그거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렌즈에 스크래치가 난 거는 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경 끼시는 분들 보시면 우리가 딱 닦으면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 안경을 껴서 이렇게 다른 데를 보는데 그 스크래치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엄밀히 따져서 계측 장비에 걸면 0.0000000000 뭐 1 정도의 노출 오차는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냥 쓰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익한데요. 감사합니다. 내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듯. 저번에는 오버했는데 오늘은 9시에 딱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오래 하면은 우리가 좀 쌈마이가 보여. 우리 쌈마이는 뭐야? 쌈마이.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단어가 그냥 나는데. 뭐 됐어 통과. 우리가 좀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걸 목표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오늘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포디 할 말 없어? 예, 또 없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그거 좋네. 렌즈 광추. 그거 굉장히 유익하네. 그거 괜찮아.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 왜 필요성이 그냐면 그 있어. 기계를 갖다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신문지에 깔아놓고 탁 해보면 좌우가 확인이 된다 이거지. 그건 간단하게 확인할 수 그건 있는 괜찮네요. 그래갖고 내 렌즈 성능 오케이. 테스트 하고 깡쿠비님이 5분까지는 괜찮음. 그런데 우리는 안 괜찮음. 그래서 왜? 그 다음에 나 빨리 화장실 가고 싶고. 저번에 9시 8분에 끝났어요. 9시쯤에 누가 급질문을 주셔가지고. 자, 뭐해간 오늘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고요. 지금까지 이 방송 진행자는 송보하고 포디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기 유튜브에 언제 올라가? 월요일? 내일 화요일? 올리지 내일. 내일? 내일 오케이. 나 출장 안 가거든. 저번 주 가느라고 못 올렸고. 하여튼 월요일 정도 확인하시면 올라가 있을 자, 겁니다. 자꾸 또 딜레이 돼. 끊어야 돼. 빨리. 자, 자, 다시 송보였습니다. 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끝내겠습니다.